자, 첫 번째 문제는 전개 방식이죠. 전개 방식. 이 글의 구조를 묻는 거네. 7번 이해, 내용을 묻는 거네. 그 다음에 8번 문 문제. 10번 보기를 이용해서 내용을 묻는 추론 문제죠. 추론 문제군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먼저 내용 쭉 보면서 봅시다. 17세기 초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 서적에 담긴 서양 과학 지식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지적 충격을 주며 사상이 변했고, 서학, 서양 학문이죠. 어, 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지리 지식에 비해 미미했다. 일부 유학자들은 서양 의학 서적을 읽었지만 이에 대한 논평을 남긴 인물이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첫 번째 문제, 서양 유학이 들어왔으나 그것이 이제 그 당시 지식인들의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런 가운데 18세기 실학자, 이제 17세기, 18세기 이익이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그는 서국의 이제 의서죠, 서극의라는 그래서 이 아담 샬이 쓴 주제 군정의 일부를 채록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했다. 유입되다 제시했다. 유입은 이제 흘러 들어왔다. 제시에는 뭔가를 주장했다는 거죠. 안건을 냈다는 거죠. 당시 서양 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 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에 담기지 않았다. 대신 기독교를 국가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 시대 생리설, 중세 해부 지식 등이 실려 있었다. 한정된 서양 지식이었지만 이익은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내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에 주관한다는 아담 샬의 설명에 대해 이건 몸의 운동을 내가 주관한다는 것을 긍정했지만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 심주지각설을 고수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인정했던 그런 얘기죠. 자, 이 이후에도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막 드러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서양 의학이.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의원들의 관심에도 서양 의학은 비껴나 있었다. 어, 당시에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은 내용 면에서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지구가 드물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과 충격적이지 않았다. 서양 해부학이 야기하는 윤리적인 문제도 서양 의학의 영향을 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서학에 대한 조정의 금지 조치도 걸림돌이었다. 정부에서 이제 서양 의학을 보지 말라 그랬겠죠. 그러던 중 19세기 실학자 최한기는 당대 서양 주류를 이루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홉슨의 책들을 접한 후 해부학 전반과 뇌 기능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했다. 인체에 대한 이전 유학자들의 논의가 도덕적 차원의 초점이 있었던 것과 달리 그는 지각생리학적 기능에 주목했다. 그러니까 체한기는 조금씩 이제 점점 발전하는 거죠. 그거를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체한기 인체관을 함축하는 개념 중 하나가 몸기계였다. 그는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인체의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전체 신론 등 홉슨의 저서를 어, 접한 후 더 분명하게 인체의 복잡한 어, 장치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몸기계를 형성하면서도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해 기계적인 인과관계에 지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자발적 운동을 한다고 보았다. 외적인 조건이란 내부 안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인체의 신기와 결부하여 이해한 결과였다. 기계적 운동과 인과관계에 설명하는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런 무한 소급을 끝맺으려는 운동의 최초 원인은 상정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선교사인 홉슨의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하였다. 기독교 세계관을 부정했던 치안기는 인체 구성하는 신기를 신체 운동의 원인을 부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치안기는 수록된 거기에 기록된 뇌로부터 온몸에 뻗어 있는 신경계의 그림을 접하고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뇌가 운동뿐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홉슨의 뇌주 지각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뇌주 지각설이 완전히 체계를 이루기에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내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섭리로 보는 지각작용과 기독교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는 한 견해를 부정하고 대신 심의, 마음이죠. 지각 운영을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에 더 유용하다고 주장했다. 심주지각설, 여기는 내주지각설이네, 심주지각설이네. 그러나 종래의 심주지각설은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기존의 심주지각설의 심을 심장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그는 신기의 심을 파악했다. 그에 따르면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뇌나 신장 같은 인체기관 아니라 몸을 구성하는 형체가 없는 몸 속에 두루 돌아가는 것이었다. 뭐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신기는 유동적인 성질을 지니는데 그 중심의 심이다. 신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 특정 부분을 더 높은 밀도로 몰린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중심이 이동하는데 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 활동의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는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감각 기관을 통해서 지각 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는 파악했다.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면서 그 자체에 하나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지각 내용을 종합 확장, 그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그러한 작용에 의해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제 심주지각설은 어떤 영혼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얘기죠. 최양기 인체관은 서양 의학의 신기 개념을 접합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것이다. 그리고 양자 사이의 결합이 완전히 하지 않지만 서양 의학을 맹신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정합적인 정합 이제 좋은 것을 벌써 자기가 이제 분석하는 거죠. 체계를 이루고자 한 그의 시도는 조선 사상사에 주목할 만한 성취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전개 방식입니다. 내용 전개 방식. 자, 이거는 뭐 첫 번째 거는 다 맞은 것 같아요. 자, 조선에서 인체 분화하는 과정을 서양과 대조하여 단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자, 대조가 아니라 이제 서양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수용성 여부죠. 2번. 서학의 수용을 일어나는 인체의 변화를 조선시대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뭐, 여기 처음에는, 서학이 들어왔을 때, 뭐, 이익은 뭐, 반신반의했던 것이고, 이익 후에도, 왜, 관계야? 그 다음에 최한기, 뭐, 이런 식으로 쭉 했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죠, 2번. 네,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죠. 인체 관련된 유학자들의 주장이 지닌 문제점을 열거하여 역사적 시각을 비판하고 있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근대 인체 간에 뭐야, 서로 충돌되는 견해요. 인체 간에 충돌되는 게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수용성 여부가 다른 거죠. 동서양의 지식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체 간에 정립하는 과정은 인과적 원인과 결과 아니고 동서양도 아니고 서양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런 얘기죠. 위에 대한 이거 적절치 않은 것은 최한기는 홉슨의 조사를 접하면서 인체 일종 기계로 보는 기계로 파악했죠. 그래서 뭐예요? 전체 신론 얘기했으니까 여기 나오죠. 기계, 몸 기계. 그다음에 아담 샬과 달리 이익은 심정 중심으로 그죠? 지가 활동을 이해했다. 어, 그죠? 심장 중심으로 이익은 또 여기 나오죠. 네.
그다음에 이익과 흡수는 신체 동작 뇌가 주관하는 것의 공통적 견해. 맞죠? 이익과 흡수는 뇌가 주관하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뇌주지각설을 했었죠. 아담 샬은 홈슨과 각자 활동했던 당시 유력했던 기계론적인 의학 이론을 동양에 소개했다. 자, 아담 샬과 홉슨이 각자가 생각했던 당시 유력했던 기계론적 의학 이론을 동양에 소개했다. 음, 이 사람들이 동양에 소개한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였죠. 받아들이는 어떤 자세였죠. 네, 그런 내용은 안 나오죠. 적극적으로 뭐 수용한 것이 아니라 이제 홉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였어요? 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성교적 워칭을 했죠. 그래서 어 그리고 기계론적이 아니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이죠. 네, 네. 그다음에 다음 자 윗글의 기역의 이유로 적절치 않은 것은 자 기역이 뭐죠? 자 기역이 뭐였어요? 어, 자 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의학의 영향의 천문지리 지식에 비해 미미했다. 어,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지리 지식에 의해 비해 그러니까 천문지리가 더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천문지리가. 자, 자 그러면 봅시다. 기억. 자, 조선의 서양 문명을 정책적으로 배척이 이제 배척한 거 있었죠? 예, 서학을 못 읽게 했죠. 전래된 서양 의학의 내용면에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맞죠. 충분하지 않고 부분 들어왔기 때문에. 당대 의원들 서양 의학 한계를 지적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런 한계를 지적하는 여기 그런 내용은 안 나와서 너무 쉽고요. 나머지 서양 해부학은 조선 윤리의식이 이제 그쵸? 그다음에 서양 의학의 전문지식이 충격적이지 않다. 그렇죠. 아까 그 얘기했죠. 뭐 지구가 움직이는 지동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자, 19번에 자 보기는 인체에 관한 조선시대 학자들의 견해이다. 윗글에 제시된 최한계의 견해에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심장은 오장의 하나이지만 몸의 군주가 되어 지각이 거기서 나온다. 이거는 이제 최한계의 견해와 틀리죠. 왜냐하면 뭐죠? 뭐였는데 앞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심주 기계설인가? 네, 뭐였죠? 홉슨의 내주지각설이죠. 최한기는 여기에 뭐야? 내주지각설이지 심주지각설이 아니죠. 어, 어. 최한기 심주지각설이 주장했고 내주지각설이 아니라는 거죠. 홉슨의 내주지각설. 그러니까 심장은 오장의 하나이지만 몸의 군주가 돼 한 몸의 군주가 되어 지각이 거기서 나온다. 아, 최한기 견해 내주지각설. 자, 기회가 아니고요. 어, 니은. 귀에 쏠린 신기가 눈에 쏠린 신기 통해 보고 들음을 해나. 그죠? 신기 나온다 그랬죠? 니은 맞고. 인간의 신기는 온몸의 기관의 갖춰짐에 따라 생기고 지각작용이 있으면 거기도 맞죠? 신기는 대수로 구분된다. 전 것은 한 몸에 퍼지는 신기가 있고 심장이 운영하는 신기가 있다. 이건 이제 구분한 거니까 답은 3번 니은과 디귿이죠. 그죠? 니은과 디귿.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윗글의 최한기 보기 데카르트의 비교를 이해한 것을 적절치 않은 것은 서양의 근세 철학자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여 물질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갖는 반면 정신은 사유하는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던 그의 정신이 깃든 곳에 물질 하나인 두뇌이지만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받는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을 받았다. 틀린 것. 데카르트의 정신과 달리 취향계의 신경은 신체 독립적이지 않겠군. 맞죠? 예. 예, 정신과 달리 신계 신체와 독립적이진 않고 같이 연결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데카르트와 최한계 모두 인간의 사고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두뇌라고. 그렇지 않죠. 심이라죠. 심죠. 그러니까 답은 2번. 데카르트의 정신이 최한계의 신계 모두 그 자체로 형체를 갖지 않고. 맞죠? 데카르트와 달리 최한계는 인간 사고 신체 영향을 주고 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고 표현하지 않고. 오케이. 데카르트 견해에 대한 최한계 이처럼 기계적 운동을 최초 원인이 상정하여 무한 소급한 문제 해결. 오케이. 자, A와 바꿔서 적절치 않은 것은 유입 들어오기 맞고 B가 드러내다. 어, 자, 2 볼까요? 2, 5번. 자, 맹신. 자, 맹신. 맹신은 무조건 좀 믿는 거죠. 가리지랑은 틀린 거죠. 답은 5번. 네. 자, 이제 이 오늘 본 문제는 다 쉽고요. 20번, 19번, 20번도 사실만 하게 하면 금방 답이 나오죠. 다 맞은 친구는 없는데.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요. 어, 다음 주, 아니, 이번 주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 10시 20분에 그 두 번째 거 22, 26. 예, 얼마 안 되니까 미리 좀 풀어 놓으세요. 오늘 또 미리 안 푼 사람들이 있는데 두 사람만 풀었고 나머지는 안 풀었어요. 꼭 풀어 놓으시도록. 이것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